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배우 김지훈 씨의 이야기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김지훈 씨의 사례 너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조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금일 호객노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트리마제였죠. 자, 2017년 4월에 완공된 688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요, 무려 100여 명의 연예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성수 트리마제가 갑자기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우 김지훈 씨가 이 아파트 38평을 최초로 분양받았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40억 전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강뷰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40억부터예요. 아니, 유명 배우가 초고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야?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래요. 김지훈 1억 5천만 원에 구입한 트리마제, 내 인생 최고의 투자. 자, 근데 이거 좀 혹하잖아요. 40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샀다고? 그것은 아니고요. 15억 정도 됐었던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취득한 것이 좀 와전돼서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서울숲 성수동 트리마제는요, 당시 미분양으로 좀 고생을 했었어요. 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서울 미분양의 40% 원인이던 서울숲 트리마제. 왜냐면 2014년 이 분양 당시에는요, 최악자들이 외면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형 면적 싫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대 대세 부동산 하락기일 때는요, 철저하게 소형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하고요, 50평하고 아파트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났던 데가 이때입니다. 근데 서울숲 트리마제는 대형 면적으로 중심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외면을 받았고요. 또 하나, 주상복합에 대한 인기가 빠르게 식어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서울숲 트리마제는 미분양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김지훈 씨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 20년을 한 결과 두 가지가 남았다. 이 집과 이 집 대출금이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배우 김지훈 씨한테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세로 계속 한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한강뷰가 프리미엄이 있구나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 집도 한강 바로 앞이라 올라가기만 하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갖고 싶었던 자산을 산 거고요. 또 하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계약 후 3년 후 입주니까 이 정도 벌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급전을 땡겨서 먼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사요. 떠밀려서 아니면 집값이 오르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고 싶어, 난 이것을 꼭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모으면 이 정도 대출은 감당 가능할 것이다. 그럼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앞서 김준 씨와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야, 이걸 사서 막 수십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이 가격정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지,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간 묻어두면 언제나 성공한다는 거, 김지훈 씨와 트리마제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례를 볼까요? 2014년 9월에 증권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 5천억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당시 감정가의 3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5조 정도의 낙찰될 줄 알았고, 좀 경쟁이 심하면 7조 정도의 낙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려 10.5조를 쓴 거죠. 자, 이 낙찰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현대차 주가는 9% 급락하고요. 모비스와 기아차도
7%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오너 리스크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 매입이에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0조 고가 매입 논란이 있었던 현대차 GBC 부지 현재 땅값이 22조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이렇게 거대한 부동산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이 가격이 올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10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겁니다. 즉, 선호도 높은 위치의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에 반드시 웃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분양은요, 더욱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분양 계약 시점부터 완공까지 시차가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한 2년 6개월에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4년까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완공 시점에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청량리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2019년 한 3년 6개월 전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 경쟁률이 5대1, 4대1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때 청약을 넣었던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이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언제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전후가 형성됩니다. 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것에 대한 영향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받으면은 입주 2년 차에 많이 처분하거든요. 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때는 훨씬 더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고분양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해서 할인 분양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가 끝이에요. 입주 2년 차 되면 대부분 다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 아니 전국을 보더라도 보통 입주 2년 차가 되는 이제 분양 계약 후 5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은요, 손해가 아니죠, 높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분양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싼 분양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기본입니다. 자, 근데 주변 시세와 같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나눠져요. 청약 경쟁률도 많이 낮아지죠. 근데 주변 시세와 같은 분양이면요, 일반적으로 입주 시점에 이익이 됩니다. 지금 같은 긴축 상황만 아니면은 입주 시점에 이익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그럼 입주 시점에도 이익이 날지 안 될지 확정은 몰라요. 하지만 입주 2년 차에는 확실한 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은요,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싸냐 비싸냐, 특히 좀 고액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예요. 근데 보통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시세와 같은 수준에 공급되는데 입지가 괜찮다면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3년 뒤 그리고 5년 뒤에는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안 오르면 어떻게? 오를 거예요. 오르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 영끌을 조장하냐?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데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냐?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요, 화폐 가치 하락과 부채 증가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받은 월급은요, 화폐는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죽은 경제, 좀비 경제를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쏟아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통화량은 10년 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소득과 물가는 50% 이상 증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폭락이 와 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와 화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좋은 입지 아파트는 한정된 자산입니다.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리기가 어려워요. 왜? 땅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토지의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파트를 사는 화폐는요,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서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금과 대출하면서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예금 통화 창출에 따라서도 화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간단해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이 아니라면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해 선호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장기간 끌고 가면은 언제나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5년 뒤, 10년 뒤에도 분명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배우 김지훈 씨의 트리마제 매입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도한 대출을 낀 투기라고 보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훈 씨의 트리마제 매입에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이제 주변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